뉴욕 증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아마존 등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S&P 500 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7.7포인트, 0.44% 오른 1759.7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종전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22일 기록을 사흘 만에 경신했습니다. 나스닥도 14.4포인트, 0.37% 상승한 3,943.56으로 거래를 마쳐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61포인트, 0.39% 오른 15,570.2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와 S&P 500 지수 주간 기준 모두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저조한 실적 발표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IFO가 발표한 이달 기업 신뢰 지수는 107.7로 전망치를 밑돌아 유럽 회복세에 대한 의문을 부추겼습니다. 프랑스 카크 40은 전장 대비 0.08% 내린 채 장을 마쳤고 독일 닥스 30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나란히 0.1%가량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대를 웃도는 수익과 매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전날보다 5.96%나 급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7월부터 9월까지의 순이익은 52억 4천만 달러, 주당 62센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7억 달러, 주당 53센트보다 17%나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주가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매출 실적을 발표한 뒤 9.39% 급등했습니다. 아마존은 올 3분기 순손실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고 매출액은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2%를 크게 웃도는 것이며 8월 수정치인 0.2% 증가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운송 부문을 제외하면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0.1% 감소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미국의 도매 재고는 전문 장비와 자동차 재고가 늘며 전월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이는 7개월 내 최대 증가폭이며 시장 전망치인 0.3% 증가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시건대와 톰슨 로이터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7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래 최저치로 시장 전망치인 75를 밑돌고 지난달 수정치인 77.5보다도 낮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재정 협상을 둘러싼 미국 의회 기능 마비와 연방정부 셧다운이 미국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랜드 폴 상원 의원이 자넷 옐런 연준 차기 의장 지명자의 인준 절차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폴 의원은 조만간 연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옐런 지명자의 인준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전해드린 바대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또 한 번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한 주 동안 결국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오름세를 이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3분기 어닝 시즌에 정말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주 왜 중요한가 보니까 IT 초대형 기업인 애플의 실적이 오늘 밤 공개되고요. 페이스북도 최근에 사상 최고치 주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의 실적 또한 이번 주에 공개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10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대로 셧다운 여파로 인해 내년 3월쯤 양적 완화 축소는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대세여서 이번 FOMC 회의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장의 관심이죠.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고스란히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하고 말았는데 환율과 연계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환율, 외국인 수급,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성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창환 대표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에레나님 주말 잘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천 진정환입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약간 감기 목소리네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41거래 만에 일단은 멈췄습니다. 코스피도 고스란히 하락하고 말았는데 환율 때문이다 하는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향후에 어떻게 될런지 코스피의 추가 하락폭과 조정 기간 들어보고 싶습니다. 코스닥이 이 틈을 타서 강세를 띨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세요. 의견 주시죠. 예, 아이고, 에디나님, 질문이 상당히 5박 6일입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살 것인가, 이제 사는 거는 그렇더라도 팔기에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한 주 반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야기했지만 외국인들은 어떻든 그 펀드가 추수감사절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최저 2,000포인트까지는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개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코스닥 부분입니다. 코스닥이 과연 여기서 이제 코스피를 돈을 받아서 올라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고객 내탁금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신용 부분. 보통 이 신용들이 거의 개인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코스닥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300일 이평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항상 300일 이평을 갖고 이제 짝퉁 이평을 많이 만드는 분인데 이 300일 이평 언저리에서는 물론 위쪽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300일 이평은 아예 위에 이제 60일 이평이 돌아가는 선에서는 매수해야 되는데 60일 이평이 지금 이제 이 코스닥 자체가 떨어지는 중간에 있습니다. 떨어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300일 이평 위에 있더라도 만약에 300일 이평 하방이 입하게 된다면 코스닥은 굉장히 48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한 50p 같으면 10p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조금 자기 자산의 한 15% 이내로 해가지고 코스닥도 굉장히 대형 우량주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코스피 종목은 지금 보시면 그 이평이 이제 11일평과 21일평 사이의 샌드위치입니다. 그리고 21일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직계형 부분이거든요. 상승력이 이제 삼박꼭지 있는 부분인데 코스피 자체도 지금 굉장히 계륵 부분입니다. 쉽게 빠지고 그럴 자리는 아직까지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가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꼭지에서 저점까지 보면 한 이제 40이 빠졌는데 이 40이 빠진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죠. 우리 이제 우리 시청자들과 특히 이제 옵션 선수들에게 거의 옵션 선수들을 거의 찍어내버리는 그런 수준의 이제 고통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득을 보고 있고, 우리 또 개인들의 선물 자체가 워낙 고점에 있습니다.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반등이 좀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그 반등 이제 주체가 전환선일 것 같거든요. 이 전환선 자체가 이제 243, 오늘부터 한 10포인트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가가 이 전환선 위에서 끝나느냐 아래에서 끝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끝나면 주가가 괜찮지만 아래에서 만약 끝난다면 제가 볼 때는 물량을 확실히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너리 웨이브 같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굉장히 변곡점이거든요. 이 변곡점이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는 변곡점이냐 하락하는 변곡점이냐 이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락하는 중에 연속 하락이냐 하락 중에 반등해서 하락이냐 이 차이지 이 주식이 신고가 나서 신고가로 가는 이거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매물층이 워낙 두껍거든요. 이 매물층 자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두껍고 특히 이제 선물의 매물층을 볼 것 같으면 선물의 매물층 자체가 여러분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268 정도 있단 말이에요. 265에서 268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물층이 지지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이 매물층을 다 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매물이 초반에 255에 있었거든요. 255에 있는 거 한번 업을 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업 시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미결제 약정 자체가 우리가 보통 10만 개 넘으면 굉장히 적신호입니다. 적신호인데 지금 미결제 약정이 거의 13만 개거든요. 미결제 약정 13만 개라는 말은 뭐냐면 만기 때
죄송합니다. 사고 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미결정액이 많을 때 상승의 사고냐 하락의 사고냐 이거는까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개인들은 물고 늘어진 부분으로 봐서 하락의 전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들이 여러분 보시면 지금 뭐 돈을 찍어가지고 부양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돈 찍는 게 이제 가장 나쁜 거거든요. 거시경제 중에 이제 통화량 증가해서 거시경제를 올리는 것은 나중 되면 이제 제어할 수 없는 통화에 옵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게서 항시 이게 악이 돼서 오거든요. 보통 미국이 보통 그 통화량을 찍은 다음에 이제 세계 국지전을 일으켜가지고 그 돈을 환수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 시리아 전쟁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환수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돈 갖고 있는 데가 이제 한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너무 큰 악수를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 특히 이제 나스닥의 신고가, S&P 신고가, 그러니까 반도체의 이제 신고가, 이런 신고가들이 나지만은 이 내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동반된 상승이 아니고 통화량 찍은 상승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혼날 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코스피가 여러분 보다시피 뭐 주가 크게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40포인트 빠졌는데 그 사이 여러분들이 300포인트 빠진 거, 이 40포인트 빠진 거에 KO를 한 방에 펀치를 그렇게를 맞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트 파동의 4법칙의 법칙에서 일단 제가 볼 때는 2000까지 왔다가 1980까지는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빠지는 조정에서 N이냐 지그재그냐 그 다음에 플랫형이냐 이 차이지 장 자체는 빠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 빠지고 이런 건 안 돼. 시간을 두고 빠지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몸부림칠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일수록 현금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캔들 차트가 굉장히 최근에 양수보다 음수가 많다. 이거는 뭡니까? 심리도가 굉장히 차가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기준선의 지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준선 자체의 지지 그리고 서랭스펜1의 박스, 이 박스권의 지지가 있는데 이 박스권이 보시면 갭 부분입니다. 갭은 어쨌든 간 갭에서 지지가 갭이 한번 무너지고 그 밑 아래쪽에 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을 메운다는 것은 천공의 지금 꼬리로 메우는데 몸통으로 많이 메운다면 장 자체는 구름대 앞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후행 스팬 자체가 캔들 차례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부분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전력 투구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항시 지나고 나서 후행성으로 뭐 주가가 더 가고 싶다. 뭐 때문에 빠졌다고. 이거는 지금 우리 세대 도움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특히 우리 서울경제TV만이라도 그렇지만 뭐 때문에 이거는 좀 지장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논리 20분 펴놓고 막판에 하지만 이게 돼야 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장세는 공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공격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물론 떨어지면서 중간중간 제가 매수 타임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굉장히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실제로 여러분 보다시피 1980 이후에 이제 굉장히 수익이 안 났거든요. 수익이 났는 것 같지만 지수는 한 80포인트 떴지만 여러분 계좌가 수익이 안 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우리나라 증시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이제 누차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고가주 신용을 누가 겁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걸거든요. 삼성전자 보면 제일 바닥대 신용이 있다가 꼭지 신용이 없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산업 보시면 모든 종목들이 저점에 신용이 많고 고점에 신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요? 반대로 움직이고
고점에 고가주 신용 가진 사람들은 다 정보를 우리보다 더 빨리 입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정한 시장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는 데서는 우리는 단무지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반등대 현금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정성촌님 신청합니다. 급격한 하락은 없겠지만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니까 현금화에 주력하자라고 하셨고요. 무엇보다 코스닥은 비중을 줄이자 상대적 강세 절대 없을 거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종목이 대형주 가운데 자동차 섹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종목을 다 찾아봤는데 주말에 네. 기타 여러 가지 부분 가는 종목도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차, 기아차와 또 관련 부품주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장주격인 현대모비스를 오늘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경기 소비재 및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대주 지분이 기아차 30%, 국민연금이 7%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자동차 3대 핵심 모듈 부품 등을 생산하여 현대차, 기아차에 공급하며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현대 기아차에 소요되는 보수용 부품 등을 공급하는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면에서는 AS용 부품 사업 부분이 우수한 이익률을 시현하고 있으며 2013년 반기 누출 매출액은 16조 8,1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증가 중입니다. 유보율은 3,690%로 초우량 기업입니다. 주당 순이익 가치인 EPS도 36,000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주에 좀 거래량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신용 잔고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제가 지금 시장이 좀 불확실하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사람 말씀 안 드리고요. 최대한 이 종목을 사실 때는 저점에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28만 원에서 지난주 금요일 29만 4천에 밑에인 29만 원 선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래소 우량주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개별주라든가 코스닥 종목은 500만 원 정도 마시기 바랍니다. 강연을 하다 보면은 한 종목 몰빵 들었다가 인생이 끝난, 쉽게 말해서 깡통찬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종목이 2,000개인데 뭐가 답답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절대 한 종목 몰빵하지 마시고요. 28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 한 1,000만 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1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7만 7천 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기관 매수 받으면서 급등했었던 현대모비스 오늘 분할 매수해보자 추천 받아봤습니다. 이미 추천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 리뷰 하나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LG 생활건강과 함께 진행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한솔제지가 그것인데 지난주 후반에 8.7% 급등했었는데 금요일에 추가 상승까지 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역시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목표가에 거의 근접했는데요. 150원 남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표가를 13,000원을 드렸는데요. 장중 12,880원, 거의 12,900원 거의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상 보면 여기서 오늘부터 더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지만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주식은 욕심을 줄여야 된답니다. 욕심을 줄여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상승 중에는 절반씩 분할 매도하시고요. 항상 제가 종목 추천하다 보면 제가 시장 영향 때문에 제 종목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5%, 10% 빠질 수도 있지만 한 2, 3주 내지 장이 안 좋을 때 한두 달 기다려보면 거의 지금까지 8, 90%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분할 매수만, 분산 투자 한 5종목에서
7종목 분산 투자만 해서 들어가시면 충분하겠고요. 기타 어렵고 힘든 것은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거의 다 온 리뷰 종목 한솔재즈는 이제 슬슬 현금화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최강 종목은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린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만이 오기를 참 많이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저희가 본 수익으로 등산화를 장만했습니다. 짜잔, 어떠신가요? 제가 소비 구매 패턴이 신중하다 보니까 이제야 등산화를 고르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기존 등산화는 좀 투박하다 못해 좀 무거웠는데 이 등산화는 가볍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제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이라서 손이 딱 갔습니다. 그리고 워킹함까지 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 등산할 때도 또 운동을 할 때도 참 여러모로 쓰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와 함께 이두코멘토의 소원을 말해봐 이 시간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수익률 하나하나 올려서 소원 하나하나씩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룬 소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립밤과 텀블러 구입을 했고요. 오늘 드디어 등산화를 장만을 했습니다. 20만 원가량의 등산화를 구입했는데요. 조만간 단풍 구경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시리스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품군도 달고 있는데요. 등산화가 또 눈에 띄죠. 제가 주말에 이걸 신고 나타나니까 어머니가 나도 하나 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선물로 등산화를 한 번 더 담아봤습니다. 그럼 포트 현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플렉스 20% 비중 담고 있고요. KCC 30%, 현금 비중이 50%입니다. 네, 메디어 플렉스 31,06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95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게임빌 저희가 시초가 매수를 법칙으로 하는데 2% 급등 출발을 해서 편입에 불발이 됐습니다. KCC 427,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439,000원, 손절가 417,500원에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75만 원가량이고요. 총 누적 수익률 플러스 2.7%입니다. 저희가 총 누적 수익률이 90만 원 정도였는데 오늘 20만 원 상당의 등산화를 구입해서 75만 원 정도의 수익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 꿈을 이뤄줄 분 소개해드리죠. 이두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제 등산화 보셨나요? 네, 등산 좋은데요. 네, 멘토님 덕분에 드디어 제가 단풍 놀이를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게임빌 저희가 신규 편입을 했는데 2% 급등 출발을 해서 아쉽게도 신규 편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플렉스 KCC 아직 매수권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AS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급락을 했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낙폭이 심했는데 KCC부터 일단 점검을 좀 해보면 이 종목도 역시나 화학주들이 지수 영향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한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LG화학이나 SKC 같은 종목들도 급격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KCC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이 KCC가 6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61선 이탈 시 손절하는 걸로 잡고 여기서 반등 타이밍에 기술적으로 눌림목 매수에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61선을 지지하면서 금요일에 아랫꼬리 양봉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주었었죠.
손절가를 41만 7,500원을 되었는데 이 라인이 61선 근방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와줄 것으로는 좀 예상을 했지만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아래 꼬리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일시적으로 손절가를 이탈하긴 했지만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들을 이탈하게 만드는 상황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동반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흔들린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41만 5천 원 정도로 일단 뭐 하향 조정을 하면서 6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하는 전략으로, 그리고 거꾸로 여기서 확실하게 61선 지지 라인대를 확인하면서 두껍게 지지하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제가 설정했던 43만 9천 원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2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주는 파동이 나와준다면 반드시 43만 9천 원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수익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이 미디어 플렉스도 KC같이 지난주 금요일에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지만 아랫골이 양봉을 달면서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금요일에는 승고르기가 나오면서 양봉 도치의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바닥 라인에서의 지지 과정, 그러니까 201선의 이탈된 과정에서의 지속적으로 개인들을 투매시키는 그런 과정들에서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종목들도 좀 보시면 뭐 KCC도 그렇고 기타 다른 종목들도 지수가 급격하게 빠지는 현상이 나오다가 재차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오니까 지수 관련 종목들도 그렇고 코스닥 종목들도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개인들을 투매로 유도하는 이런 상당히 낚이는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좀 이런 과정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하면 뭐 그때부터 종목들은 한 방에 상승한 경향들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플렉스도 투매가 나올 때 그러니까 20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한 번 더 여기서 물량을 터는 척하는 포지션을 유도하다가 재차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확실하게 하방 경직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평성 수렴 과정이 기간 조정으로 나올지 아니면 재료를 이용한 모멘텀으로 상단 저항이죠. 3,300원 라인대를 돌파할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할 상황입니다만 중요한 건 조금씩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렉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일단 뭐 거의 매수가까지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지난달에 4,900원 라인 때부터 3,100원 라인 때,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약 40%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지 라인을 전부 이탈시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되돌려주는 파동이 나온다면 한 번은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게임빌입니다. 이 게임빌을 시초가 매수 활용하고 했었는데 변동 가격 라인대, 그러니까 매수 취소한다는 라인대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 떠서 출발하거나 마이너스 시작 출발하면 매수 취소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죠. 보합권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면 한 4% 정도까지 급등한 상황이라 수익권에 들어왔을 텐데 애매하게 한 2% 정도 시작을 해서 약간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일단 제가 이 모바일 게임주들은 현재 바닥권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날 바로 뭐 위메이드부터 조이맥스, 게임빌, 금요일에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이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었죠. 금요일에 뭐 특징적인 테마가 모바일 게임주라고 해도 될 만큼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일단 게임빌도 여전히 지금 매수 관심 영역이 있습니다. 금요일 고가 대비 약간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지만 한 번 더 바닥을 다지면서 하방 경직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과정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재편 시도를 되지 않을까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정도 종가를 확인해 보고 재편 시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 손절가 하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41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AS 잘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모든 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최근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펀드 환매로 인한 투신권의 물량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변수 종합해 볼 때 쉬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추가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에서 힘이 빠져서 조정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건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